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과서 206쪽. 자, 지난 시간 법에 대해서 배웠죠? 법이란 것은 무엇이고 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한번 말해볼까? 자, 법이란 무엇일까 해서, 자, 우리는 사회에 사회규범이란 게 있다 그랬죠? 자, 우리 사회규범이란 건 뭐였어?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한번 알 수가 있었죠? 이 사회규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하나는 법이란 게 있었고 하나는 도덕이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과 도덕은 서로가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자, 뭐가 있을까? 자, 법은 규율 대상으로는 뭐야? 행위의 결과. 뭔가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법이었고, 특성으로는 강제성이 있다 그랬지. 반드시 법은 지켜야 하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은 국가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고 공부를 했었고, 자, 도덕은 자,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중시한다 그랬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바로 도덕이었던 거잖아. 인간이 마땅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자율성을 있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양심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본인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그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 자,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켜주는 법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분야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법이 적용을 받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법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이가 있었어? 일단은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도 할 뿐더러, 그리고 법이 있다 보니까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같은 경우 아니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 법이 존재함으로써. 또한 법이 존재해서 우리는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 아니야. 아니, 무법 천지가 될 거야. 사람들도 질서도 안 지키고 범법 행위를 마구 저지르고, 하지만 법으로 있어가지고 법을 어길 경우에 처벌을 받으니까 법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의 최종적인 가장 목적은 바로 뭐였어?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뭐였어? 모두가 공정하고 자신들이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이제 바로 정의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우리 모든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법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자, 교과서 206쪽에 있는 걸 보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자, 여기는 부부가 결혼을 했네.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경찰관이 도둑질한 나쁜 놈을 잡고 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대. 둘 다 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야. 자, 밑에를 한번 봐볼까? 자,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연결해보자. 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가? 아니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인가? 내가 봤을 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 것 같아. 자, 그럼 경찰이 도둑을 잡아서 법을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1과 같이 연결하는 이유를 써보자. 자,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자. 자, 207쪽을 보자. 자, 공법과 사법의 특징은 무엇일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공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개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한 선거에 참여를 하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어. 대의민주 정치가 우리는 시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죄를 저지르면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기도 하죠. 왜? 법이 있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개인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 국민으로서 국가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 이러한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공법. 개인과 국가 간. 1번 개인과 국가 간, 2번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법은 국가나 공권단체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규정을 합니다. 자, 공권력은 제대로 알고 있나? 자, 공권력 뭐야?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명령을 강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자, 공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 국민으로부터 나오긴 하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가 있습니까? 경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소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검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권력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경찰이 시민들한테 맞거나 이런 거 하면 뭐라 그래? 공권력이 무너졌다 그러지.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공권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어. 자, 그럼 공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공법에는 자, 헌법, 형법, 행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가지가 있네. 아이 많다. 보자. 헌법은 무엇일까? 1번 헌법, 나라의 최고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법 중에 최고법은 뭐다? 헌법이야. 헌법. 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해. 모든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억나? 이것도 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마련한 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가장 대빵이 되는 법이 바로 헌법이고, 자, 두 번째 형법은 그렇지. 범죄. 형벌에 처한다 할 때 그 형이잖아. 범죄의 종류와 처벌의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뭐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야?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자, 행정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그런 걸 다루는 게 바로 행정법이고,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규정을 해.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 그렇게 되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형법에 제시되어 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 손해를 입혔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또 다른 또 소송에 들어가게 되잖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 공법에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공법에 속하는 5가지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가지를 꼭 기억을 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있습니다. 사법을 보자. 개인은 살아가면서 결혼하거나, 그치, 아까 했었던 그림처럼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기도 하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도 한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개인은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게 돼요.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개인과 국가, 이런 공적인 관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법에 속하는 거 보자. 아까도 형법에 뭐야? 공법에 속하는 법 5가지가 있었잖아. 형법, 그리고 헌법, 그리고 행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있었지? 사법도 마찬가지야. 사법에 속하는 작은 법들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 민법과 상법이 있네.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관계나 가족생활 등을 다루는 게 바로 민법인 거고, 상법은 그렇지,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상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공법에 속하는 법 5가지, 그리고 사법에 속하는 법 2가지, 민법, 상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형법과 민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다. 자, 범죄 행위를 다루는 형법. 형법은 어디에 속하지? 그렇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속하는 공법에 해당합니다. 자,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뭘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 형법, 국가가 개인에게 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때는 형법을 적용을 한다는 거야. 즉 형법에는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자, 범죄 행위를 다루는 것은 형법, 공법에 속하는 거. 자, 가족 생활을 다루는 민법을 보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다. 자, 따라서 혼인에 관해서 가족 생활을 다루는 민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민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민법에 18세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형법과 민법은 자, 형법은 공법에 의해서, 그리고 민법은 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뒤로 넘어가 볼까? 자, 교과서 208쪽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법을 한번 보자. 아까 전에 앞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봤었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회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사회법의 의미와 특징.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독점이 나타나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사회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야. 사회적인 문제.
자, 따라서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자, 이들을 다 뭐라고 그런다는 거.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의 이러한 사적인 생활 영역에, 야,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법의 영역, 원래대로라면은, 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뭐야? 국가와 개인 간의 영역인 공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에는 어떻게 돼? 국가가 원래대로라면은 개입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됐다? 이런 사회적 역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사법인 영역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법이 등장한다는 거야. 즉, 원래는 이런 것들은 다 사법의 영역이라 그래서 국가가 개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국가는 공법의 영역에만 개입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러한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좀 이들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국가가 개인 간의 영역에도 개입하게 되는 사회법이 등장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사회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성격이래. 그렇지. 공법이 있고, 자, 사법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공법과 사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들이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사회법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회법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사회법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노동법을 한번 봅시다. 노동법은 누구를 보호해? 그렇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 등을 규제한다. 그래서 근로자와 이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야. 자,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있을 테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노동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잖아. 근데 노동법이 제대로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많은 시간에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거고 기업들은 더 싸게 노동자를 부려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도 조금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들게 될 거야. 많은 시간 일하는데 대가는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개입된다는 거야? 국가가 노동법을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한다는 거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노동자가 일할 수 없게 하는 거고 일정 수준의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법으로서 명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옆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아마 최저임금법이라는 거야. 자, 1년에 한 번씩,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 올해는 최저임금이 8,000원 얼마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몇백 원이 오른 9,000원 얼마가 최저임금법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최소한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것은 뭐다?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경제법은 뭘까?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경제법이라는 거야. 자,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 자, 기업들 간에는 기업들의 이익을 가장 추구하겠지. 당연히 자신들의 돈을 많이 버는 걸 추구할 거야.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있어. 하나의 물건들을 여러 업체들에서 만든다고 해봐. 근데 업체들이 다 담합을 하는 거지. 야, 우리 이 물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담합해서 우리가 그냥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 가격에만 팔자. 내리지 말고 이 가격에만 팔자고 담합을 하면 어떻게 돼?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돼?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여러분 이런 담합 같은 행위는 안 됩니다. 불법이야. 공정하게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담합을 해서 매길 수가 없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매길 수가 있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는 법이 바로 뭐야? 경제법이라는 거야. 경제법에서 독점을 규제하는 거야. 어떠한 기업체가 독점하는 것도 막기도 하고 공정거래, 즉 아까와 같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법 중에 하나인 경제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법은 실업, 질병, 재해, 고령, 빈곤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향상. 자, 아까도 말했잖아. 복지국가에서 사회법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랬죠? 맞아. 사회법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생기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 왜? 질병을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실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실업해서 돈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실업급여라는 거를 주어서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먹고 살 수 있게 지원해주잖아.
아니면 고령의 나이가 들어서 일을 앞서면 고령연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켜주잖아. 이런 것들도 보다 사회법의 하나인 사회보장법으로 이들의 복지를 해준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사회법이 적용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면 아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야. 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 노동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자, 사용자와의 관계, 즉, 업체. 편의점이라고 하면 편의점 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들과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을 관계해서 약자에 속하지, 당연히. 알바생은. 그래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이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에서 법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년간 시멘트 가격을 높여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뭐야? 담합을 해가지고 어차피 시멘트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뭐 해가지고 가격을 높여서 높은 가격에 팔았던 거는 것이. 자,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경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 했을 때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했다? 규제를 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한다. 이것도 사회법의 하나인 경제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제도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네. 국민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었을 것이거나 아니면은 사망했을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줘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것도 보다 사회법의 하나인 사회보장법으로 해서 국민의 복지를 지켜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사회법은 뭐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영역인 거고, 사회법에서 바라는 것은 그렇지, 복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마지막 옆에 209쪽 페이지 문제를 풀어보고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법의 종류 구분하기 보자. 자, 1번 대표는 내 손으로 뽑아야지. 투표함. 자, 이거는 밑에 있는 법들 중에 어떤 걸로 연결시켜야 될까? 그렇지.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국민의 기본권 중인 선거권, 투표권이 있죠? 그거는 어디에 져 있어? 그렇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다. 가장 모든 법들의 가장 대빵이 헌법이라 그랬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자, 2번. 아이고, 경비를 하시는 경비원 분이 계신데 월급을 못 받았대. 아, 경비원 분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일 수도 있겠다. 월급을 또 못 받았네. 그렇다면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 준다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죠. 자, 옆에는 뭐야? 아이고, 이삿짐 센터 직원인 것 같은데 이삿짐을 나르다가 물건을 깼나 봐. 그러니까 물건의 주인이 뭐야? 도자기를 배상해 달라고 하고 있지. 자, 이 경우에는 어떤 법의 혜택을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 민법. 개인과 개인 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해서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자, 근로기준법. 자, 임금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받는다 그랬죠? 자, 이거는 자, 공법, 사법, 사회법 중에 어느 법에 속하는 걸까? 그렇지. 사회법.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지만 이런 사회적인 약재를 위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관계에도 개입을 한다 그랬죠? 그거는 사회법이었고 사회법에 속하는 근로기준법이었습니다. 자, 2번에 보자. 민법 같은 경우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이런 헌법은 그렇지. 공법에 해당하는 거였죠. 국가가 개인 간의 일에 관한 관계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만 풀면 이제 끝납니다. 자, 한번 연결시켜보자. 공법은 어떤 것과 연결시켜야 돼볼까? 자, 일정 시간을 줄게.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봤나요? 자, 한번 같이 보자.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사회법은 개인 간의 관계에 그렇지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공법, 사법, 사회법을 봤다. 자, 공법에 해당하면은 동그라미, 사법에 해당하면 네모, 사회법에 해당하면 세모로 표시해보자. 자, 공법 해당하는 거 뭐 있어? 그렇지. 법 중에 가장 대빵 헌법이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 형법도 공법에 속하는 거였었고, 또 뭐가 있을까? 행정법도 그렇죠. 공법에 해당하는 거였고, 민사소송법도 공법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은 네 가지가 있겠네. 자, 사법에 해당하는 법을 보자. 내부. 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개인과 개인 간의 민법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상법도
맞죠.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니까 그것도 개인과 개인 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넓은 의미의 개인이잖아. 그래서 사법에 해당합니다. 민법과 상법이 사법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법에는 그렇지. 경제법. 경제법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 그렇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경제법들이 있었잖아. 또한 노동법 해가지고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동법에 속하는 거였고, 사회보장법에 해가지고 국민연금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사회법에 속하는 거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